이의 공간을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 공사가 이루어질 당시에 만들어진 가설도로 같습니다. 이렇게 사비시대 백제 사람들은 부여신의 변두리에 자리한 늪지대까지 도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도로도 관북리 일대의 도로처럼 동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도로를 만들 때 얼마나 정밀하게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을 재했을까? 이는 백제의 도시계획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부여 땅 위에 남은 유일한 유적이자 백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림사지 3층 석탑을 찾았다. 이 3층 석탑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해 본다면 백제 사람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동서남북 방향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탑의 양끝선을 재 탑이 바라보는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그 위치에 소형의 위성 수신기를 설치했다. 위성을 통해 지금 탑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정확히 어디인지 정보를 받는 것이다. 과연 탑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위성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기다렸다. 30분 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탑의 방향은 357도 32분. 북쪽 방향에서 불과 2.5도 틀어져 있었다. 정림사지 석탑이 진북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틀어져서 놓였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GPS 위성을 이용해서 그 틀어진 각도를 재봤습니다. 그 재본 결과 한 2.5도 정도가 진북 방향에 대해서 서쪽으로 틀어져서 석탑이 앉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틀어진 각도는 불과 2.5도. 이는 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오차다. 당시 백제 사람들은 북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당시 백제 사람들은 북쪽을 어떻게 찾았을까? 흔히 북쪽을 찾을 때 기준으로 삼는 비열은 북극성이다. 과연 당시에도 그랬을까? 삼국시대 부여가 사비성을 만들던 그 당시의 북쪽 하늘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2001년이 아니고 당시인 500년 경으로 이렇게 500년 경으로 바꾸어서 그 당시의 하늘을 한번 재현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중심에 있었던 북극성이 변두리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북극성이 결코 밤하늘의 북쪽을 찾는데 당시에는 이용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북쪽을 찾았을까? 밤하늘의 비열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어느 한 비열이 다다른 동쪽 끝과 서쪽 끝 지점을 확인한 뒤 중간 지점을 찾으면 그것이 북쪽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 북쪽을 찾았을 것이다. 당시 백제는 일관부라고 해서 지금의 국립천문대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늘의 북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결국 사비성을 만드는데 정확한 방향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제인들은 정림사지 3층 석탑이 북쪽을 바라보도록 세웠다. 그렇다면 도로를 만들 때도 정확히 방위를 재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부여를 이제 경영을 하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전 시가지를 놓고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통일된 각도가 나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는 부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도시였다. 사비시대의 도성안의 도로들은 정확히 남북과 동서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됐다.
그렇다면 도시 내의 각 구획은 이렇게 정확히 네모 모양을 갖게 된다. 지금의 신도시처럼 바둑판 모양의 도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흔히 바둑판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1400여 년 전 백제는 철저한 계획하에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사비성은 지금의 신도시들처럼 아주 잘 정비된 계획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비성의 이 전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비성은 그 시대 다른 도성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여시 동쪽 외곽에 위치한 야산. 이곳엔 백제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성의 흔적이다. 높이로상으로도 성 안쪽은 돌로 쌓고 그 뒤쪽은 흙으로 쌓아올린 기법으로 다양한 재질의 흙을 번갈아가며 쌓은 뒤 성 바깥쪽으로 돌을 한 겹 더 쌓아올려 2중 3중으로 보완 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이 외부의 석축부는 일정한 경사를 유지함과 동시에 내부의 토축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 축조 기술은 비로소 사비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백제시대의 성벽을 조사해보면 백제 나름의 독특한 그러한 공법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은 산의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다. 그러나 산이 끝나는 지점, 성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평지이자 습지대인 이곳엔 성이 없었을까? 발굴 결과 이곳에서도 성의 흔적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구조가 독특했다. 약 50cm 간격으로 말뚝이 박혀 있었는데 성의 안쪽과 바깥쪽에 양쪽으로 말뚝이 나타났다. 성을 쌓은 흙에도 특이한 부분이 나타났다. 흙 위에 전체적으로 나뭇가지를 깔아 나뭇가지 층을 만든 것이다. 성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런 모습이다. 흙과 나뭇가지를 번갈아 쌓아올려 성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성 양쪽에 일렬로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흙 사이에 나뭇가지를 깐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서울에 위치한 풍납토성을 찾았다.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던 시절에 쌓아올린 토성이다. 저쪽에까지 한 10m 정도 구간을 절개를 했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해서 한 성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전체를 완전히 관통을 시키는 그런 절개 조사를 했었는데,